네, 이제부터는 그 프로세스 그룹, 그러니까 커뮤니케이터를 다루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커뮤니케이터를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이제 그 커뮤니케이터를 분리하는, 그러니까 스플릿하는 루틴인 MPICOM 스플릿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버추얼 토폴로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 MPI 코드를 어떤 식으로 좀그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MPI 콤 스플릿은 커뮤니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흔히 사용이 되는 그런 그 MPI 루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규먼트로서 커뮤니케이터를 받아들이고요. 올드 커뮤니케이터죠.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 커뮤니케이터 안에 있는 프로세스들에게 칼라 값을 할당해 줍니다. 이때 이 할당된 칼라 값이 같은 것들끼리 묶이는 그런 새로운 커뮤니케이터 뉴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칼라 값은 정수고요. 0 이상의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네. 그래서 가령 이제 하나 간단한 예를 이제 들어보면은요. 기존의 그 커뮤니케이터 MPI 콤월드 안에 프로세스가 4개가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의 프로세스의 랭크가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랭크가 이제 할당이 되어 있는데요. 이 4개의 프로세스를 MPICOM 스플릿을 이용해 가지고 2개로 묶기 위해 가지고 0번, 1번 프로세스에는 칼라 값을 1로 주었고 2번, 3번 프로세스에는 칼라 값을 2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칼라가 같은 프로세스들끼리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묶였는데 이 2개가 모두 다 커뮤니케이터 이름은 뉴컴이긴 합니다만은 뉴컴 내에서도 칼라가 1인 뉴컴과 칼라가 2인 뉴컴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칼라가 1인 뉴컴 내에 있는 프로세스들, 칼라가 2인 뉴컴 내에 있는 프로세스들 이것들끼리 이제 각각 다른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칼라가 1인 뉴컴은 프로세스가 2개일 것이고요. 그 2개의 프로세스는 다시 프로세스 랭크가 0번, 1번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칼라가 2인 프로세스 그룹, 칼라가 2인 뉴컴 내에도 프로세스가 2개 있는데 그 2개는 이 칼라가 2인 뉴컴 내에서 다시 0번, 1번이 되어야 됩니다. 랭크가.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의 랭크를 0으로 하고 어떤 프로세스의 랭크를 1로 할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할당해 주는 값이 바로 키 아규먼트입니다. 키 아규먼트. 아까 이제 그 컴 스플릿에서 이 세 번째 아규먼트가 되는 거죠. 네. 이런 형태로 그 커뮤니케이터 그룹을 새로운 커뮤니케이터 그룹을 새로운 프로세스 그룹 커뮤니케이터를 발생하는 그런 이제 예를 보시면은요 이와 같습니다. 뭐 이렇게 if 구문을 써가지고 모든 프로세스 각각에게 0번, 1번, 2번, 3번에 대해 가지고 0번 프로세스, 1번, 2번, 3번 프로세스 각각에 대해 가지고 칼라 1, 칼라가 2 따로따로 이렇게 명식으로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키가 1인 프로세스, 키 값을 1로 주고 키 값을 2로 줘가지고 칼라가 1인 프로세스 내에서 누가 0번이 되고 누가 1번이 될 것인지, 칼라가 2인 프로세스 그룹 커뮤니케이터에서 누가 0번이 되고 누가 1번 프로세스가 될 것인지를 키 값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라와 키 값을 각 프로세스에서 정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MPICOM 스플릿을 호출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뉴컴을 만들고 난 뒤에 뉴컴에 대해서 뉴프록스, 그 다음에 뉴랭크를 이제 찍어보게 되는데요. 뉴프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뉴컴이 이름은 같습니다만 각각 프로세스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뉴프록스는 모든 프로세스에서 2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뉴랭크는 키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 그 랭크 값을 할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예제를 한번 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랭크 프로세스 4개를 쓰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0번은 칼라가 1, 키가 2, 1번은 칼라가 1, 키가 2, 키가 1이죠. 그래서
칼라가 1인 이 두 개의 프로세스가 뉴 콤으로서 이제 묶이게 될 것이고, 이제 1번 프로세스가 키가 1이고 0번 프로세스가 키가 2가 되니까 새로운 커뮤니케이터 뉴콤에서의 그 랭크는 1번 프로세스가 0번이 되고 0번 프로세스가 1번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myRank가 2인 것과 3인 것은 각각 칼라를 2로 줘서 이거 두 개가 하나로 묶이게 되고요. 키가 1, 키가 2로 할당이 됐으니까 2번 프로세스가 0번이 되고 3번 프로세스가 2번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커뮤니케이터에서요. 이렇게 칼라와 키를 할당해주고 밑에서 이제 커뮤니케이터를 스플릿을 호출했고요.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뉴컴에 대해서 컴 사이즈, 컴 랭크를 호출해서 뉴컴 인풋으로 들어가는 컴 사이즈, 컴 랭크를 호출해서 뉴 프록스, 뉴 랭크 값을 받아와서 그것을 밑에서 프린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mpxlf split.f 네. 이름을 파일 이름을 마이너스 스플릿으로 하겠습니다. 스플릿 마이너스 프록스 4로 실행할 수 있죠. 파일 이름을 다른 걸로 해야겠네요. 콤 스플릿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콤 스플릿 마이너스 프록스 4로 돌리게 되면은요. 네,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0, 1, 2, 3번 프로세스들이 뉴 랭크가 각각 이제 할당이 됐고요. 뉴 랭크가 이렇게 0번, 1번으로 뉴 프록스는 이제 각각 그 두 개씩 묶여져. 그래서 뉴 프록스 새로운 커뮤니케이터에서의 그 사이즈는 2로, 그다음 여기도 밑에도 역시 2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키 값에 의해서 할당된 그런 랭크, 뉴 랭크를 할당된 결과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뒤에는 뭐 동일한 내용에 대한 C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버추얼 토폴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버추얼 토폴로지는 그 통신 패턴에 맞도록, 통신 패턴에 적합하도록 프로세스에 적절한 어떤 이름, 좌표 값을 할당해주는 그런 새로운 커뮤니케이터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버추얼 토폴로지를 구성해 가지고 코드 작성을 좀 더 수월하게 하고 통신을 좀 더 이제 최적화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MPIS 제공하는 버추얼 토폴로지는 그래프 토폴로지가 있고 직교 가상, 카테시안 그 토폴로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카테시안 토폴로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그 버추얼 토폴로지 구성은 프로세스 개수가 많을 때 실질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프로세스가 4개인 경우를 예로 든 그림이 됐는데요. 4개를 지금 3, 4의 프로세스 그리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가지고 각 프로세스 0번부터 11번까지의 프로세스 이렇게 좌표가 할당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프로세스 랭크를 이용해가지고 뭐 데이터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좌표를 이용해가지고 프로세스 좌표를 이용해가지고 그 이제 그 병렬화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좀 이렇게 그 병렬화를 하는 그런 코드 구성을 좀 더 수월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버추얼 토폴로지를 구성할 때는 각 방향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이웃 프로세스를 좌표를 이용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가령 9번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우측 프로세스, 0번 프로세스의 그 좌측 프로세스에 대해 가지고 0번의 왼쪽에는 9번이 있고 9번의 오른쪽엔 다시 0번이 있다는 그런 그 주기적 경계 조건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추얼 토폴로지, 카테시안 토폴로지를 구성하는 그런 이제 만드는 그런 MPI 루틴이 MPI 카트 크리에이트입니다. MPI 카트 크리에이트를 통해 가지고 프로세스 그리드를 구성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구성해 놓은 프로세스 그리드 상에서 이제 좌표에 대응하는 랭크에 대응하는 좌표 값을 찾아내기 위한 함수들이 카트 랭크, 카트 코즈, 뭐 카트 시프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카트 크리에이트를 보시게 되면요, 카트 크리에이트는 이제 아규먼트로 올드 커뮤니케이터를 넣고 이걸 가지고 디멘전, 그 다음에 각 그 디멘전의 사이즈, 그러니까 2차원이면 사이즈가 2개일 것이고 3차원이면 사이즈가 3개로 주어지겠죠. 각 그 차원 방향으로의 크기, 그 다음에 로지컬 타입의
그 periods, 이건 이제 각 방향으로, 각 디멘전 방향으로의 주기적 경계 조건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로지컬 타입의 아규먼트가 됩니다. reorder는 이거는 old communicator의 그 랭크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new com에서의 랭크를 같게 할 건지 다르게 할 것인지, 그래서 false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리오더링이 되지 않아서 old communicator에서나 new communicator에서나 랭크가 동일을 하게 됩니다. 랭크가.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아규먼트를 주고 인풋을 주고 난 뒤에 카트 크리에이트를 호출하게 되면은 주어진 차원, 그 다음에 각 차원으로의 크기가 이제 크기가 이 각 차원으로의 이런 크기를 가지게 되는 그런 이제 뭐 2차원 또는 3차원의 그런 프로세스 그리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프로세스 그리드를 나타내주는 그런 커뮤니케이터 이름이 이제 뉴컴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프로세스를 3x2의 그 프로세스 그리드로 구성하는 그런 예를 보시면은요, 2차원이 됐죠. 2차원이고 디멘전 사이즈가 3, 2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각 방향으로의 주기적 경계 조건을 지금 0번 방향으로는 true, 1번 방향으로는 false가 돼서 0번 방향으로는 주기적 경계 조건을 쓰도록 했고 1번 방향으로는 주기적 경계 조건을 쓰지 않도록 했습니다. 0번이 이제 열방향이고 1번은 행방향이 되죠. 그다음 리오더는 false로 해서 그 원래의 커뮤니케이터 MP의 코몰드에서의 랭크나 이 새롭게 만들어진 뉴 커뮤니케이터에서의 랭크나 동일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러고 난 뒤에 MP의 카트 크리에이트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컴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이제 뉴컴에서 있는 각 그 프로세스들은 그 프로세스에 대응하는 그런 그 좌표를 가지게 되는 셈이죠. 그 다음에 카트 랭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 카트 크리에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새로운 커뮤니케이터 뉴컴을 이제 설정했습니다. 프로세스 그리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좌표를 이용해서 하게 되고 또 좌표를 이용해서 이웃 프로세스를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MPI 통신을 할 때는 그런 좌표들을 쓸 수가 없죠. 이웃 프로세스 이제 뭐 그 2x2 이웃 프로세스가 위에 뭐 이렇게 4개가 있을 건데요. 이 4개의 프로세스가 가령 뭐 이쪽은 1, 2가 될 것이고 이쪽은 뭐 1, 2가 되고 이쪽은 뭐 3,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 1이 되고 여기는 뭐 2, 3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 이웃 프로세스를 있게 되면은 이웃 프로세스들과 이제 간에 이제 데이터 통신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샌드 리시브를 할 때는 이런 그 이웃 프로세스의 좌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샌드 리시브라든지 또는 뭐 이런 집합 통신을 할 때는 항상 이제 랭크를 가지고 그 통신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프로세스 랭크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데이터를 할당하고 하기 위해 가지고 다 이렇게 좌표를 이용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이웃 프로세스 랭크를 모두 다 찾아줘야 되는 그런 또 불편한 점이 있게 됩니다. 이때 코드 내에서 이 해당 좌표를 넣어줬을 때 이웃 프로세스 랭크 값을 알려주는 루틴이 바로 MPI 카트 랭크가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터,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 그리드가 구성이 된 그런 뉴컴이 되겠죠. 그 프로세스 그리드를 만들어 놓은 그 커뮤니케이터가 들어가고 이 커뮤니케이터 내에서 좌표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해당 좌표에 대응하는 프로세스 랭크 값을 아웃풋으로 내놓는 MPI 루틴이 MPI 카트 랭크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카트 크리에이트 예제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요. 0번 프로세스가 프린트아웃을 하도록 했고, 그래서 각각의 좌표를 두릅을 돌려서 모든 좌표를 다 넣어줬을 때 이 그 해당 좌표에 대응하는 그런 프로세스 랭크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간단한 예제가 됩니다. 예, C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트 코즈는 카트 랭크의 인버스입니다. 카트 랭크가 좌표를 넣었을 때 그거에 대응하는 랭크 값을 아웃풋으로 내놓는 반면에 카트 코즈는 랭크를 넣어주게 되면 이 랭크에 대응하는 그 프로세스의 좌표, 그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그리드상에서의 좌표가 아웃풋 값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랭크를 이렇게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면 이 랭크에 해당되는 좌표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카트 크리에이트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뉴컴이 카트 코즈의 인풋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카트 쉬프트가 있습니다. 카트 쉬프트는 역시 프로세스 그리드를 구성해 놓고요. 구성이 된 그 프로세스 그리드 커뮤니케이터 상에서 어떤 방향을 줬을 때 이쪽 방향으로
2차원이면 방향이 두 가지일 것이고 3차원이면 방향이 세 가지가 될 것입니다만은 그 각 방향에 대해서 현재 이 카트 시프트를 호출하는 이웃 프로세스 두 개의 정보를 이렇게 아웃풋으로 내놓게 됩니다. 이때 이 이웃 프로세스가 현재 시프트를 호출하는 그 프로세스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디스플 값으로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이와 같은 그 프로세스 그리드를 구성해 놨다고 했을 때요. 11번 프로세스가 MP의 카트 시프트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0번 방향으로 주게 되면 이쪽이 열 방향이 되겠죠. 열 방향 쪽에 대해 가지고 디스플레이 이 그리드 상에서 11번 프로세스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 3번 프로세스, 19번 프로세스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번으로부터 데이터를 리시브하고 자기 데이터는 19번으로 보내고자 할 때 이렇게 이웃하는 두 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얻기 위해 가지고 카트 시프트를 호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카트 시프트를 사용한 예제가 됩니다. 디렉션,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카트 크리에이트를 이용해서 프로세스 그리드를 구성해 두고 난 뒤에 이 카트 시프트를 호출하는 프로세스 이웃 두 개의 프로세스 랭크를 알기 위해 가지고 카트 시프트를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C 코드가 되고요. 그다음에 카트 서브는 프로세스 그리드를 그 디멘전 그 방향으로 각 차원의 방향으로 그 쪼개어진 새로운 프로세스 그룹 그러니까 커뮤니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물론 카트 크리에이트를 이용해서 프로세스 그리드가 만들어졌고 그 프로세스 그리드를 구성한 커뮤니케이터 이름이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이것을 각 방향으로 이제 쪼개게 되는데 그걸 쪼갤 것인가 말 것인가 각 방향으로 쪼갤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 결정하기 위해서 belongs라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아규먼트 belongs라는 로지컬 타입의 그런 그 아규먼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true가 됐을 때 false가 됐을 때 쪼개고 쪼개지 않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렇게 해서 쪼개진 새로운 커뮤니케이터 뉴컴이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기능은 MPI 컴 스플릿과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이것은 뭐 프로세스 그리드가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진 상태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MPI 컴 스플릿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2차원 프로세스 그리드 상에 대해서요. belongs 0을 false로 했고 belongs 1을 true로 하게 되니까 0번 방향으로는 false 쪼개지 않고 1번 방향으로만 쪼갰죠. 그래서 1번 방향으로 쪼개가지고 새로운 그 쪼개어진 이렇게 축 방향으로 쪼개어진 차원 방향으로 쪼개어진 그런 그 프로세스 그룹 커뮤니케이터를 생성한 것이죠. 이건 반대로 0번을 true로 하고 1번을 false로 해가지고 0번 방향으로 이제 그 프로세스 그룹을 분리시킨 쪼갠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카트 서브를 사용한 그런 간단한 예제가 됩니다. 카트 크리에이트를 호출해서 프로세스 그룹을 만들고 프로세스 그리드를 만들고 그 뉴컴이 이제 카트 서브 인풋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belongs 아규먼트를 이용해 가지고 각 차원 방향으로 쪼갤 것인가 쪼개지 말 것인가. 만약에 이제 둘 다 true가 되면은 양방향 모두에 대해서 쪼갤 거니까 프로세스 하나로 구성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커뮤니케이터가 또 만들어지게 되겠죠. C 코드가 됩니다.